바쁜 도시의 빛 아래 숨겨진 채 수많은 캐나다인들이 다리 아래 혼잡한 쉘터에 가득 차서 매일 불확실성과 싸우며 노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 지속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가운데 또 다른 잠재적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 스토리 운 산르인원에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특히 이민, 무역 및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이 국경을 넘어 캐나다의 이미 한계에 이른 자원을 더욱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론이 아닙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대통령직이 캐나다의 노숙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러한 정책 변화 뒤에 숨겨진 인간 이야기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혈스포르제 프리스타일 노스저 스타를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저물며 활기찬 토론토의 코리 모퉁이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의 스카이라인은 약속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CN 타워는 구름을 가르며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숨거나 공원 벤치에 누워있거나 넘치는 쉘터 밖에서 줄을 서 있는 캐나다의 zur Giesta der Tidno in die Trats Ender and das Soundmessings 드라인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의 가장 최근 정부 집계에 따르면 약 32,000명이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과 자오슨다 디스드셔 나리 브란스워 슈란 아스라우 드라이비슈어는 비스 포슨스 아우 퍼샤이츠 임바위 차이비스 쉼 없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밤의 스냅샷입니다. Der Sommerjäger 샌다 노숙자 종식 동맹과 같은 기관에서 소파 서핑을 하거나 자동차에 숨어있는 사람들 또는 공식 조사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실제 숫자가 5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숙자가 20% 증가했으며 이는 코비드-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여파와 주택시장의 고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월션 사운드 트랜스포셔 샤트렌 지점 메사인더 사피어스 젤시어 사 월시된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인구는 3,900명으로 2018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토론토도 뒤처지지 않으며 2024년의 요구 평가 조사에서 6,205명에서 8,700명 이상의 개인이 집계되었습니다. 몬트리올의 쉘터는 2023년에 4,000명의 고유한 개인을 서비스했다고 보고하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삶이며 각자는 이 광활한 나라를 가로지르는 고난의 직물에서 하나의 실과 같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단일한 틀에 맞지 않습니다. 위니펙의 쉘터를 지나치면 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 후 안전망 없이 지내고 있는 19세 청소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2년 리자이나에서 발표된 청소년 노숙자 보고서에 따르면은 캐나다 노숙 청소년의 약 30%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만난 원주율 출신의 어머니들은 전체 노숙자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집단의 일원이며 캐나다 전체 3,800만 여주민의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통계 캐나다는 2022년과 2024년 사이에 난민 신청자가 25% 증가했다고 보고하며 많은 이들이 이미 공간이 부족한 도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이르바그리기 데스 도잉트를 이어지지아베요. 콩가리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은 46살의 해밀턴 기계공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는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홈리스 관찰소에 따르면 홈리스 개인 중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칼거리의 대규모 쉘터인 드롭센터는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기록적으로 매일 1,500명의 이용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 연절연 겨울보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밴쿠버의 유니온 복음선교회는 지난해 300개의 침대가 모두 차 있는 바람에 매일 200명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겨울은 잔인하게 만듭니다. 에드먼튼의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엘버타 보건 서비스에 따르면 노숙자들 사이에서 동상 발생 사례는 2023년에 18% 증가합니다. 프라우드저단서스 몬트리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500개의 담요를 배포하기 위해 해질녘에 서두르는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풍족한 이미지와 충돌하는 고통라우 이사로비르 2023년 한 해에만 43만 1000명의 이민자를 환영한 나라지만 자국민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행 다큐멘터리 시선이 날카로워진 이사르파이서트 비서리아프는 프라우스무스와리는 밴프의 엽서 같은 풍경이나 옛 퀘벡의 매력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 아래의 생생한 인간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노숙자는 캐나다 엔더런스 단더 이하의 결실기 이하 각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로 더 긴급해지는 맥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다가오는 정책과 같은 외부의 힘은 이미 긴장된 이 시스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노숙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없는 숲, 번창하는 도시, 그리고 연민으로 유명한 이 나라에 노숙자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단순히 시스템의 한 부분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 취약한 생계, 인간의 취약성, 역사적 부채, 정책의 무기력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져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각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순환 구조를 만들며 그 순환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경제적 압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주택 비용입니다.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에 따르면 2024년 토론토의 1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월 $2,600로 2018년 이후 30% 상승했습니다.
밴쿠버는 월 2,900달러로 35% 오름세를 보였고 몬트리올의 월차 1,900달러로 22%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헬리팩스조차 월 1,700달러로 28% 증가했습니다. 반면 임금은 어떨까요? 통계 캐나다에 따르면 2014년 중간 시급은 27달러 50센트로 6년 동안 겨우 12% 증가했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세전으로 월 4,400달러고 토론토의 임대료를 제외하면은 매달 나머지는 겨우 1,800달러가 남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 시급이 16달러이거나 월 2,560달러인 경우에는 수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임대료가 소득을 잠식하여 오류를 범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의 13%에 해당하는 160만 가구가 너무 비싸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비좁은 집에 갇혀 있어 주거의 핵심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2년에 물가 상승률이 6.8%에 도달하고 2024년에도 여전히 3%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벽이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다. 모든 고용의 불안정성이 낙하를 촉진하고 있다. 2024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업률은 6%에서 7%에 이르지만 자원 의존 지역인 서드버리에서는 8.2%, 세인트 존스에서는 7.9%로 더욱 암울하다. 팬데믹은 2020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앴지만 대부분은 2023년까지 되돌아왔다. 근로 환경은 변했다. 불안정한 일자리, 임시직업, 제로시간 계약, 혜택 없는 직업이 현재 15%에서 19%로 증가했다.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는 퇴거의 40%가 소득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연결짓는다. 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은 2015년 이후 12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산업 캐나다에 따르면 책 우럽은 지난 10년간 15,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한편 회의위원회에 따르면 22%의 근로자가 도시마다 달라지는 생활임금, 시간당 19.23달러 이하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는 급여가 아니다. 그것은 줄타기이다. 산업이 변화하거나 자동화가 진행될 때 줄이 끊어지고 주택도 사라진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느린 1.2%로 water bust your ulcer sauber dasjarkro and 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는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촉진한다. 캐나다 무주택 관측소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52%가 PTSD,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47%는 물질 사용 문제를 겪고 있어 종종 겹친다. 2023년 에드먼튼에서는 무주택자 사이에서 312명의 과다 복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알버타 보건청에 따르면 23%의 증가다. 밴쿠버의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378건의 과다 복용 신고가 기록되었다고 BC 검시 서비스가 전했다. 하지만
2024년 정신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원은 단지 20%에 불과한 일관된 치료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중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역에서 치료 병상은 1200개에 불과하며 필요 수치는 저입니다. 토론토의 한 연구에서는 65%의 쉘터 이용자들이 치료받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3%는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해 과다 복용 관련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 전국적으로 7,56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거리에서 가장 큰 영향 사포츠 마이크로 리서치 디렉터 와인 클래스 소리이다. 주거 불안정은 절망을 더욱 악화시키고 절망은 중독을 부추기며 중독은 사람들을 안정성에서 배제시킵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이 깨지 않거나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없어지려버린 원주율 커뮤니티에 가장 무겁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폴란드 7,800만 명 중 5%를 차지하지만 30%는 무주택자로 이 비율은 10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2023년 원주율 무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위니펙에서는 70%, 리자이나에서는 62%입니다. 실종 및 살해된 원주율 여성에 대한 국가조사는 주거 불안정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주 가구의 3분의 1이 전국 13%의 2배에 해당하는 핵심 주거 필요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이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기숙학교는 가족들을 해체하고 토지 수탈은 경제를 붕괴시키며 체계적인 인종 차별은 여전히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시 원주율 인구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12% 증가했지만 신규 주택의 단지 8%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방 원주율 주택자금은 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옹호자들이 매년 요구하는 10억 달러 마우도 얼반네합니다. 이는 진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리에서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어스의 총스를 리스토어를 셀프입니다. 2010년 오사크스티원은 2억 2천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매년 사회주택에 20억 캐나다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이 금액은 17억 캐나다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CCRCNCR 캘거리와 같은 도시들은 2010년 이후 28% 증가했지만 캐나다 지방자치단체연합은 2030년까지 37만 개의 저렴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생겨난 저렴한 주택은 12,000개에 불과합니다. 2024년에는 토론토의 보조주택 대기자 명단이 82,000 가구로 늘어났으며 이는 2020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7년에 시작된 820억 달러 규모의 국가주택 전략은 2027년까지 10만 개의 유닛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까지 총 3만 1,000개로 이는 69%의 부족분입니다. 주 정부의 감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2019년 이후 주택 프로그램에서 3억 캐나다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BC주의 예산은 20%의 노숙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 5%만 성장했습니다. 관료적 절차가 이를 지연시키고 허가가 지체되며 자금은 감소하고 필요는 행동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멈춰 있는 기계와 같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깊은 탐구를 즐기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일반적인 관광 코스 너머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부터 백악관으로 돌아오며 그의 경제 정책은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 관세 장벽을 세우고 미국 우선 지출 압축 및 혼란을 일으키는 능력을 통해 이미 캐나다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미국 내부 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악화되고 있는 폭풍을 암시합니다. 이는 이미 노숙자의 경계에 서 있는 삶을 뒤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의 최근 조치가 선거 공약과 초기 행동에 뿌리를 두고 어떻게 캐나다의 사회적 지형을 재편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니저임에 대한 갱직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추방 작전을 약속하며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규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 XN 뉴스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국경 순찰대가 준비하고 있으며 추방 비행기가 급증하여 2월 한 달에만 10,000명이 넘는 추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3일 미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두 나라의 국경 보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그의 여행 금지령은 수천 명을 캐나다로 몰아넣었습니다. 퀘벡은 6개월 동안 5,000건의 국경 통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더욱 강도 높은 발언과 함께 캐나다는 더 큰 물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도시 통계에 따르면 이미 95%의 수용 능력에 이르고 있는 토론토의 쉘터는 새로운 이민자들로 인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들은 단순히 의료, 일자리도 필요하여 자원을 더욱 수렴시키고 같은 자원을 쟁탈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수은 차별하지 않으며 단지 증가할 뿐입니다. 무역이 다음 타격이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2025년 3월에 발효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캐나다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캐나다 수출의 77% 이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2022년에는 9,600억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이는 캐나다 상공회의소에 따른 수치입니다. BMO의 초기 추정에 따르면
10%의 관세는 캐나다 GDP에서 1%를 줄일 수 있습니다. 25%의 관세는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며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온타리오의 자동차 산업은 매년 12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경제그룹에 따르면 자동차 한 대당 12,000달러의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2015년 이후 12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뒤따릅니다. 트리도 총리는 2월에 25%의 방역을 단행하며 갈등이 격화되지만 이미 손해는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급여가 줄어듭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캐나다인들에게는 퇴거가 급여 한 장 차이이며 생계가 마르게 되면 노숙자가 급증합니다. 자금 삭감이 그 고통을 더합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념은 국제 원조를 줄이고 있습니다. USAID의 예산은 58억 달러의 글로벌 삭감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공동주택 이니셔티브가 어쨌든 국경을 넘는 프로그램의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캐나다는 난민 정착을 위한 미국의 지원에 이걸 의존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NGO를 통해 2억 달러가 북쪽으로 흘러가 there's near in brass are hoshra. 오타와는 국내 우선사항에서 자금을 돌려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자금이 부족한 사회주택은 2010년에 22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선산 17 under our dirty year and trusted that were in dirty were also reduced to out more. So 타격을 입습니다. (2023년) 3,900명의 홈리스가 있는 밴쿠버와 같은 도시들은 빠르게 건설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3월 6일 명령은 일부 관세를 4월 2일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협상을 암시하지만 법안은 되고 있어 캐나다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성이 변수를 추가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환은 부과되고 중단되고 다시 위협했을 through 샤르두란 the 크랭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MBC에 따르면 3월 3일 시장은 2% 하락하며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흔들렸습니다. BMO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인플레이션은 3.2%로 예측됩니다. 불확실성을 피하는 우리와 이민자들로 인해 도시의 주택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2016년) 선거 후 8,000명의 미국인이 캐나다 거주권을 신청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쌓입니다. 알버타 보건에 따르면 2024년 캘거리의 정신건강상담 전화가 15% 증가했으며 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독은 뒤따릅니다. 밴쿠버의 과다 복용 전화는 2025년 초에 378건에 달했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단순히 지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이며 트럼프의 혼란은 그 불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행 다큐멘터리 렌즈를 통해 본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적 움직임은 추상샤와엔 이브레소 북풍을 타고 몰려드는 파도와 같아 이미 침수된 것을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Riverside 카이센트로 대응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언제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카이센트의 홈리스 문제의 증가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타격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2015년 폭풍 구름처럼 뒤덮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커지고 트루도 총리하에 자유당 정부는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캐나다의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Star Wars Dress Literary Art Review and 시도의 초창기 그의 큰 약속들 그리고 10년 후 실제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1월 트루도가 취임했을 때 그는 희망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택은 그 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공약은 10년 내 만성 노숙자를 종식시키고 연간 25억 달러를 저렴한 주택에 투입하며 사회주택 기금을 2배로 늘리고 원주율 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820억 달러 규모의 10년 계획인 국가주택 전략 NHS이 시작되어 30만 채 이상의 저렴한 주택 중 10만 채를 건설하고 2027년까지 노숙자를 50%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IDs damhats were all Israel 계획이었습니다. 트루도는 이를 인권 미션이라 부르며 노숙자가 남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그는 2016년 단독으로 2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약속하며 주택 지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2025년으로 시간 여행을 해봅시다. 성과는 어떨까요? NHS는 성과를 올렸지만 속도는 느렸습니다. 2024년까지 새롭게 나타난 유닛은 3만 1000개로 목표의 31%에 불과했습니다. CMHC에 따르면 수리된 주택은 24만 개에 달했지만 노숙자는 2018년에 3만 5천 명에서 11% 감소했을 뿐 50% and 새는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르그이 그렇습니다. 사후의 주택 예언은 2010년 22억 달러에서 2023년 17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트루도의 2배 증액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주 정부 간의 협상이 난민 지원금을 잠식했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20억 달러가 대피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1200개의 추가 침대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수용 능력의 95%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택 제1주의 모델은 재활보다 주거 우선 순위를 두며 2018년 이후로 캘거리에서 65%의 만성 노숙자를 수용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매년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5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트리도 총리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코비드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720억 달러의 적자를 초래하고 주택 비용이 급등하여 2018년 이후 토론토의 임대료는 30% 상승했습니다. 그해 2025년 2월 대미 관세부가 미국 강철의 25%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일자리를 보호할 목표이지만 GDP는 예산 타이트닝으로 1%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내렸고 3월 20일에 10억 달러의 긴급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2,500만 달러는 쉘터와 난민 주택을 위한 것이며 트럼프의 강제 송환 파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트레이 밴쿠버의 4,200명이 수용시키는 YKR 새로운 치료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피평가들은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트루도의 팀은 힘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의 3월 6일 관세 유예는 캐나다가 국경 보안에 양보한다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2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NHS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간 2만 개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세타 이후 EU로의 무역 수출이 15%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가 입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의 협상도 2025년에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G73년 원주율 주택은 5억 달러가 부족하며 10억 달러의 필요가 30%의 노숙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의 증가를 요구합니다. 밴쿠버의 유니온 복음 선교회와 같은 NGO는 2024년에 5천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며 이를 2배로 늘려야 기본적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트루도의 2015년 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유입은 효과를 보였고 RCC에 따라 %가 시리아 주거를 찾았으나 이하 인슈레이시어 DTR 3년에는 매년 43만 100명의 이민자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노숙자는 끝나지 않았지만 무시되고 있지는 않다. NHS는 3만 1,000개의 주택을 제공하였고 이는 2015년 이전의 건설보다 더 나은 성과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8,000개와 비교된다.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확장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와 강제 추방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캐나다의 대응은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탐험하는 거리의 생명선이며 각 텐트와 대피소는 회복과 부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숫자와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 보면 이 모든 혼란은 나를 강하게 울리며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캐네디언들과 함께 그 무게를 느끼는 사람으로서 더욱 깊이 다가온다. (2025년 3월) 현재 캐나다의 노숙자는 느린 심장의 파열과 같다. 매일 밤 3만 2천 명 이상이 거리에서 지내고 있으며 다리 아래 겨울밤을 떨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집세는 가족들의 묘사 스토리. 크락터 유다이스. 토론토에서 원베드룸은 2,600달러로 이는 임대 계약이 아닌 몸값이다. 공장들이 속도를 줄일 때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안전망은 약해지고 있다. 정신건강치료대 대기 리스트는 몇 년을 넘기고 있다. 원주민 공동체는 여전히 식민지의 상처를 안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주택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 갇힌 이들을 위해 마음이 아프고 자신을 실패하게 만든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비 오는 날 비닐천을 움켜잡고 있는 밴쿠버의 남자, 따뜻한 구석을 기도하는 위니펙의 엄마가 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정한 기회를 바라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프다. 그리고 국경을 넘은 시선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2025년 3월 3일부터 캐나다 제품의 25%가 부과된다. 그의 강제 추방 정책은 마치 이웃이 불붙은 성냥을 담장 너머로 던지는 것과 같다. 캐나다의 경제는 불안정하다. 예상되는 1%의 GDP 하락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해고, 퇴거, 긴장감을 의미한다. 트루도는 방환세와 10억 달러의 비상기금으로 맞서고 있지만 홍수에 맞서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과 같다. 외교 정책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예민한 미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면서 난민 급증을 피해야 하고 중국과 EU가 틈새를 노리는 상황이다. 이 교차로에 갇힌 캐나다인들의 격려의 마음이 든다. DC에서 투표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이들이다. 불확실성이 브루탈하다. 대화가 트럼프의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릴 것인가? 아니면 혼란이 계속 쌓일 것인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불공정함이다. 이들을 힘들게 일하고 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전쟁을 피해 도망치며 악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지정학적 체스 게임에 조리되어 버렸다. 멀리서 내려진 결정들이 지역 사회의 삶을 찢어놓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크고 보호소가 더 많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현실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희망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끈기가 있다. 주택 우선 정책의 성과와 small studio terror이 무역 공세도 싸움의 의지를 보여준다. 나는 이 나라가 더 깊이 파고들기를 원한다. 단순히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하루 판패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엄마 모두를 위해서. 그들은 국내 무관심과 외부 폭풍 속에서 이렇게 스퀴즈 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힘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유르기어럼 서리사르셔 트럼프의 이민 단속, 무역 장벽, 그리고 미국 우선 정책은 캐나다의 노숙자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더 많은 난민 줄어드는 일자리 긴축 예산 그리고 증가하는 불안정성. 이것은 문제가 생길 조합이다. 캐나다는 이미 해결책보다 더 빨리 커진 문제에 씨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집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 스마트한 정책, 무역, 협상, 비상, 자금 지역, 사회 지원과 함께
캐나다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나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이 여행 다큐멘터리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국경 남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안정성을 누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 대화를 계속하자. 아래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글로벌 압력과 지역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함께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들에 빛을 비출 수 있다.